예.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억울한 사연을 전달한 것뿐이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전 재산을 걸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잇따라 터지는 이런 일들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경고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내 의원들의 도덕성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진상조사를 마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징계는 없고 간사나 당직을 내려놓는 그런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발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들어오는 대로 그러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양형에도 못 미치는 양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형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유예가 됐어요. 우리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요. 1심의 내용인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냐라고 하니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권력 무죄, 서민 유죄 이 상태가 우리 법무부에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서영교 의원의 말이 거짓말이냐면 첫 번째로 지금 단순히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전달했을 뿐이다. 예. 이게 아니고 파견 판사의 진술에 따르면 매우 구체적인 청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청탁의 내용이 파견 판사가 임종원 차장에 보낸 이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상고법원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막 올인하고 있을 때인데 서영교 의원이 원래는 처음에 찬성을 했었다가 좀 유보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서 행정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 재판에 대한 어떤 민원을 들어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고법원에 대한 찬성으로 이끌어내려고 했다. 자, 정우갑 의원. 평소 서영교 의원 발언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크고 세고 그런데요.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이시죠. 모든 매사에. 지금 서영교 의원이 처음에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하다가 지금 상당히 침묵하는 형태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데 이건 상당히 폭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의혹으로 제기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진실에 부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적폐 청산 중에 하나가 이제 사법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법개혁인데 이게 만약에 자당의 의원이 조금이라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 이거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서 제가 먼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조사라든가 사실관계 진행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야지 그냥 섣부르게 대응을 했다가는 이거는 오히려 상당히 역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중한 형태로 간다고 보고 이건 앞서 얘기한 손혜원 의원의 무슨 스캔들 이거와는 좀 차원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 패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권력형 스캔들 하면 여러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뛰어넘는 주장인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지금 당에서도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상당히 영향이 있을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예랑 교수, 지금 서기호 판사 출신 전 의원이죠. 딱 거짓말이라고 단정해버리네요. 하여튼 또 나름대로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판사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서영교 의원이 저는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게 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이를테면 짬짬이, 재판을 앞두고 있은 짬짬이거나 아니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법사위 상임위였어요. 법사위는 결국은 검찰과 법원을 관장하는 소관 상임위로 두고 있는 법사위원이었잖아요. 법사위원이었던 서영교 의원이 뭔가 그 당시에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서 청와대, 국회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서영교 의원이 그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저런 어떤 청탁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명백한 부당 거래 혐의죠. 그리고 또한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 서영교 의원은 벌써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딸과 이를테면 동생을 보좌진으로 등록해놨다가 당에서 징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또 탈당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1년 몇 개월 뒤에 복당한 그런 또 전력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지금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입이 10개라도 예.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의식이 과연 있는 것이냐라는 그 지적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예. 지금 뭐 서영교 의원 사건이 터지니까 뭐 이를테면 이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예. 라는 식의 말 그대로 유체이탈식 어떤 뭐랄까 대처 이걸로는 오히려 이 사건을 더 키울 가능성이 많다. 예. 지금이라도 어떤 분명한 어떤 진상규명을 통해서 당 차원의 좀 뭐랄까 좀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 발빠르게 오늘 발표를 했죠.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서영교 의원은 원내 부수석 사임 의사를 밝혀서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투기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수용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것 같은데 황장수 소장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리한 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나중에 정정해야 될 사태가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예. 이 중요한 거는요. 서영교 의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법농단이 구보수 정권과 한마디로 이 사법부 간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위한 사법 거래를 했다는 게 핵심인데요. 사실은 뭐 구보수 정권 알 것 없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사법 거래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법 적폐 해소라는 부분의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검찰이 왜 저걸 진작 파악해놓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한테 파악해놓고 예. 이제사 공개하느냐는 겁니다. 사법농단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개한 이유도 정치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연락사무소 소장이라고 하잖아요. 성추행을 음란으로 바꿔서 공연 음란으로 바꿔서 500만 원 벌금으로 처리를 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 사법 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조항이 없어서 불기소한다라는 부분에서요.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허술한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백 없고 돈 없으면 법은 공정하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법농단은 코미디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제 검찰이 왜 이제야 공개했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저것은 공소장에 이제 적혀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는 건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런 게 밝혔다고 해도 검찰이 미리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주요한 공적인 인사, 현직 예. 여당의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다면 예. 당장 검찰이 이런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보도 자료를 배포할 책임이 있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고위공직자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덮어주고 한쪽에 비리만 캐고 있다면 검찰을 누가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김한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아마도 지금 이게 임종원 전 차장의 이제 추가 기소하면서 예. 공소장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이미 이메일이라든가 당사 진술로 모든 증거는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서영교 의원은 침묵하고 있을 텐데 제 입장은 약간 다른 게 검찰이 어떻든 간에 현 집권 여당의 어떻게 보면 중견 의원 아니겠습니까? 중견 의원까지 언급되는 정도의 수사를 했다면은 이 점은 좀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사실은 왜냐하면은 서영교 의원은 기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기소 대상이 아니면은 굳이 여기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도 봅니다. 아까 뭐 당연히 저도 공감하는데 현행법의 미비겠죠. 왜냐하면은 청탁을 받았던 임 차장은 이걸로 기소되는데 부탁을 했던 사람은 처벌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법이 미비지만 어떻든 간에 검찰이 여기까지 밝혔고 이걸 현직 의원을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감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좀 당 차원에서 이거는 아까 뭐 손혜원 의원이랑 이건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손혜원 의원 거는 그냥 뭐 투기냐 아니냐 그리고 아주 뭐 그건 어차피 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치적 비판으로 그칠 수도 있는데 이 사안은 헌법 위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당에서 민주당에서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종욱 변호사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 사건을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김명수 체제 들어서 사법부의 초유의 사건이 연달을 하고 있어요. 세 건이 옛날에 이게 왜 대법원장한테 화염병 던지 사건 사상 초유의 사건이죠. 그다음에 이 판결에 불복을 해서 대법정을 점거해버리는 대법원에 이것도 이게 초유의 사건이. 급기야 오늘 또 70대 80대 어르신이 법정에서 대법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초유의 사건이 연달을 하고 있는. 이 말은 이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고요. 저는 이제 개선책으로 파견 법관 제도는 없애든지 민원 창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국정감사 원고 질문이나 구해주고 이런 얘기 법관 파견 제도 폐지하든지 개선하고 그다음에 왜 처벌 조항이 없습니까?
청탁하면 이게 직권남용 공범 아닙니까? 왜 임종원만 처벌되고 부탁한 사람이 빠지는 게 그게 법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공범이 되니까. 예. 검찰도 이게 직권남용 수사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뭐 원내 수석 사이에 했는데 그걸로 됩니까? 원내 부수석 그게 뭐 대단한 직책이라고 그걸로 이게 넘어갑니까? 저는 이게 윤리위 열어서 제명을 하고 예. 뭐 하든지 이런 책임을 극단적으로 물어야지. 이건 이게 총체적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김성환 평론가 일단 파견 법관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하죠. 네네. 파견 법관들이 관행적으로 국회의원의 민원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건 아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알았던 내용이 아닐까 네. 싶고요. 뭐 사실 법관뿐만 아니라 검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른바 힘이 있다고 하는 기관에서 파견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도 이 잘못된 병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이번에 좀 드러난 거 아닌가 싶고요. 예. 뭐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한 거하고 자꾸 저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서 서정욱 변호사 얘기 중에서요. 오늘 저는 좀 자리를 가까이 붙여놓은 걸 그랬어요. 총체적 국기문란이라는 얘기만 빼놓고 전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서영교 의원이 뭐 본인은 이 사실을 시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전달했던 파견 법관의 얘기, 그게 이메일로 전달돼서 다시 임종원 전 차장 그리고 또 서울 북부지법원장 그리고 담당 재판부까지 하루 만에 이게 다 움직였던 그 증거와 동선들이 전부 증거로 남아있다. 이런 면에서 혐의를 좀 벗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사법농단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식구가 거기에 일부 연루돼 있다고 한다면 좀 아프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예.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원내 수석 부대표 자리뿐만 아니라 뭐 당적뿐만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할 각오를 하고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일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이 대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걸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